황영웅 가수 팬덤의 힘과 사회적 의미 고찰.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팬덤은 언제 사회의 언어가 될까요? 팬덤은 흔히 감정적 지지, 맹목적 응원으로만 인식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선택 앞에서 팬덤은 단순한 취향의 집합을 넘어 사회에 말을 거는 존재가 됩니다. 황영웅 팬덤이 그러했습니다. 논란과 배제, 음해와 악플이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이 팬덤은 쉽게 흩어질 수도 있었고 침묵으로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았습니다. 남아서 묻고 기다리며 지켜보고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팬덤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회가 어디까지 단죄할 수 있는가를 묻는 하나의 사회적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팬덤이 어떻게 연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부 소비자가 아닌 선택하는 시민으로서의 팬덤. 황영웅 팬덤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를 단순한 소비자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팬덤은 좋을 때 모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흩어집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다가 논란이 생기면 조용히 등을 돌리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영웅 팬덤은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들은 즉각적인 분노나 감정적 방어보다 먼저 판단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추측인지, 무엇이 확인되지 않은 말인지 스스로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황영웅 팬덤은 일반적인 연예 팬덤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좋아하니까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라 사람을 판단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태도는 소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민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시민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기준을 놓지 않습니다. 황영웅 팬덤은 바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쉽게 떠나지 않겠다는 책임의 선택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팬덤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강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적인 압박도, 동원도, 집단적 선동도 없었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질문 앞에 섰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팬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황영웅 팬덤의 결속은 열광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과 반복된 선택 속에서만 형성됩니다. 이 팬덤이 보여준 것은 연예인을 향한 충성심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황영웅 팬덤은 하나의 취향 집단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2부 침묵 대신 사실을 요구한 팬덤. 논란이 시작되면 대중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분노에 휩쓸리고 다른 하나는 피로감 속에 침묵합니다. 황영웅 팬덤은 이 두 길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묻는 쪽을 택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확인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방어를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옹호도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팬덤은 소문과 추측, 의도를 가진 자극적 표현들이 사실처럼 유통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영웅 팬덤은 쉽지 않은 위치에 섰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편을 드느냐는 비난을 받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강하게 싸우지 않느냐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적 전쟁에 뛰어들기보다 사실의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느리고 눈에 띄지 않으며 즉각적인 성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이 팬덤은 의혹 제기와 음해를 같은 선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인정하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한 사람의 삶을 단정하는 행위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 태도는 연예계의 관행 속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황영웅 팬덤은 시끄러운 집단이 아니라 기준을 요구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소리치지도 않았다는 점. 그 균형 잡힌 태도가 이 팬덤을 사회적 의미를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3부. 팬덤이 만든 회복의 시간.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속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너무 쉽게 사람을 지웁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상황에서도 이 속도는 잔인하게 작동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해명보다 낙인이 먼저였고 과정보다 결과가 앞섰습니다. 이때 황영웅 팬덤이 선택한 것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무리한 복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과장해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이 무너져버리지 않도록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살피고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 능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는 흔히 진짜 반성했다면 빨리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반성과 변화는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과 시간 속에서만 가능해집니다. 황영웅 팬덤은 그 시간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한 사람이 스스로를 회복할 최소한의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팬덤이 만든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덕분에 황영웅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으로 사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는 정의로워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황영웅 팬덤이 보여준 것은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는 한 가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4부. 세대와 삶의 경험이 만든 단단한 연대. 황영웅 팬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대의 폭과 삶의 깊이입니다. 이 팬덤의 중심에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계십니다. 빠른 유행보다 시간의 무게를 아는 세대,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전부 판단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이미 삶에서 수많은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억울하게 오해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 다시 일어선 사람도 직접 보아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팬덤의 연대는 가볍지 않습니다. 열광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되었고 흥분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온라인 댓글 몇 줄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팬덤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사람은 한 면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이 과정에서 팬덤은 단순한 응원 집단을 넘어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로 기능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얻었고 상처받은 사람은 함부로 판단받지 않는 공간을 만났습니다. 황영웅 팬덤의 연대는 목소리를 높여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함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이러한 연대는 오늘날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람 중심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황영웅 팬덤이 보여준 것은 연예인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며 형성한 연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팬덤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갖는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5부. 팬덤이 사회에 던진 질문. 황영웅 팬덤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질문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팬덤은 누군가를 설득하려 들기보다 사회를 향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의혹과 사실의 경계는 분명히 지켜지고 있는가? 한 사람의 삶을 멈출 권한을 여론이 가질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황영웅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판단 방식, 분노의 소비 구조, 그리고 단죄의 속도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팬덤은 완벽한 사람만 무대에 설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도덕적 무결성인가 아니면 현재의 태도와 책임인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하기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황영웅 팬덤은 이 질문을 덮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 자체를
사회에서 지워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팬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입니다. 질문이 살아있는 사회는 아직 판단을 유보할 수 있고 아직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황영웅 팬덤은 분노의 결론보다 질문의 지속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즉각적인 승리를 주지는 않았지만 사회가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팬덤은 단순한 지지 집단을 넘어 사회적 질문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6부 지속성이 만든 진짜 힘. 황영웅 팬덤이 가진 힘의 비밀은 한 번의 열광이 아니라 꾸준한 선택과 행동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란은 처음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 사이 떠나버리는 팬도 많습니다. 하지만 황영웅 팬덤은 달랐습니다. 떠날 수도 있는 순간에도 남았습니다. 침묵하거나 포기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기다렸습니다. 단발적인 분노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지속성 덕분에 팬덤은 단순한 응원 집단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성은 그 자체로 신뢰와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음해와 악플 속에서도 한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묵묵한 약속이자 선택입니다. 이 힘은 쉽게 외부에서 측정되거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대에 서지 못하는 시간에도 황영웅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탱했고 사회가 한 사람을 끝까지 단죄하는 구조로 흐르지 않도록 작지만 강력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팬덤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포기하지 않는 윤리에서 나옵니다. 한 번의 열광은 지나가지만 지속적인 선택은 현실을 바꿉니다. 황영웅 팬덤의 지속성은 한 사람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전체의 기준과 정의를 지켜낸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팬덤이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부 황영웅 팬덤이 남긴 사회적 의미. 황영웅 팬덤의 힘은 단순한 열광이나 충성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힘의 핵심은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수를 지키면서 사회가 잃어가던 기준을 되살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려는 노력, 회복과 개선의 가능성을 존중하는 태도, 판단보다 질문을 먼저 던지는 신중함, 지속적인 선택과 지지를 통한 안정감. 이 모든 요소는 팬덤이라는 이름 뒤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적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즉, 황영웅 팬덤은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준과 정의를 확인시키고 선동과 편견이 아닌 사실과 원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수를 응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최소 기준을 지키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팬덤이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나 인기보다 원칙과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 진짜 힘이라는 사실. 황영웅 팬덤이 보여준 것은 연예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 위에 서야 하는지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지켜보는 태도가 결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점. 그것이 바로 황영웅 팬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사회적 의미입니다.